제가 이거를 샀는데요.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 꼭 이 물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상품들이 그런데 이걸 보면요, 여기에 써있는 온갖 얘기들은 다 사실 제가 이거를 마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또는 얼마나 좋은 걸 담았는지, 한마디로 사용하기 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사용한 후에 어떻게 버려져야 되는지,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버린 다음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사용하기 전의 얘기는 이렇게 많지만 사용한 후의 얘기는 하나도 없는, 그 구조가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립니다. 하지만 버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그냥 떠넘기기예요. 남한테 떠넘기기. 나는 그냥 버리고 나면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자연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 아니면 뭐 청소부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어떻게든 알아서 치워주겠지.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마법사입니까? 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갑자기 뿅 나타나서 딱 사라지게 하고, 쓰레기통 안에다 버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완전히 더럽게 아무렇게나 그냥 버리고, 그러면 그 버린 것이 마치 무슨 마법 상자에 들어가서 갑자기 뿅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까? 그래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무언가가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버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떠넘기고 남이 알아서 하게끔 하고 그냥 내몰라라 합니다. 쓰레기는 결국 남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쓰레기를 잘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그 마크가 있잖아요. 삼각형 화살표 돌아가는 마크. 이걸 믿고 버렸는데 그 실상은 알고 보니까 거의 허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는 있잖아요. 재활용 쓰레기가 업체에만 들어가면 일단 재활용된 걸로 집계를 했었어요. 이게 붙었는데 사실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업체에 들어가도 한 40%만 되고 나머지는 그냥 태우거나 묻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고 살겠습니까? 거의 거짓말인데, 그냥 대국민 사기극인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쓰레기는 그냥 남한테만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나라한테 떠넘기기도 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 때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가령 플라스틱 쓰레기만 해도 그동안 중국에다가 매년 수십만 톤을 수출하였습니다. 2018년에 중국이 갑자기 안 받는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1년에 15만 톤 이상을 보냈던 것입니다. 쓰레기를 남의 나라에 보낸다는 것,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안 살고 자연이 안 삽니까? 거기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쓰레기의 77%를 그냥 다 버린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거의 88% 육박하고, 결국 내 쓰레기를 남통해서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불쌍한 사람들과 동물들만 쓰레기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쓰레기를 떠안게 되는 존재는 다름 아닌 동물입니다. 콧구멍에 빨대가 박힌 바다거북이는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쓰레기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바다거북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가장 취약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수중에 떠다니는 비닐봉지는 거북이 먹이인 해파리와 유사한 모양이기 때문에 먹이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죽어서 부검된 바다거북의 장에서는 낚싯줄, 밧줄, 어망, 스티로폼, 비닐봉지, 식스팩 링 등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총 371마리의 장수거북을 조사한 결과 37.2%의 개체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8.7%는 장내에 먹이가 통과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암컷의 생식기에 틀어막혀 산란을 막기도 했었죠. 이 밖에도 고래에서는 지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향유고래와 돌고래를 비롯해서 총 48종의 고래에서 장내에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60, 70년대 수준의 한 10배 이상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어류의 경우도 북태평양 환류의 중심에서 채취한 물고기 670마리에서 35%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매년 12,000에서 24,000톤의 플라스틱이 어류에 의해 삼켜진다고 합니다. 동물의 몸에 쌓이건 자연에 흩어지던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쌓입니다. 쓰레기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어딘가에 있습니다. 결국 결과는 이겁니다. 여기도 사실 양옆에 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한참 전에는 하나의 서식지였을 거예요. 숲이었을 수도 있고 나무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저런 게 막 쌓여있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끝나고 나서 여기서 어디론가 또 갈 것 같습니까? 가더라도 결국 또 이건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이게 어딘가로 가서 태워지고 또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 쓰레기를 버리는 손에서 결국 건너서 이어서 가면 이것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쌓여 있는 걸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사실은 쌓이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비 떨어지듯이 계속 여기 얹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잠깐 그냥 이대로 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여기 저기에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대부분은 다. 여기 보세요. 여기 온갖 정말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수많은 물건들, 쓰레기들.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분리수거가 잘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나눠서 버리는 거 그거 하나 1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억울해하잖아요. 자긴 다 분리수거 잘했는데 뭐 재활용 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어떻게 하냐고. 사실 우리나라 재활용률 뭐 높다 낮다 하는데 업체에 진짜 가보면 안 되는 게 허다하다고 합니다.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는 양이. 우리 나눠 버렸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따질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버리는 쓰레기가 재활용이 된다든지 어떻게 좀 말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보낼 데가 없는 이상 대란이요, 대란. 대란이 사실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그게 이 공간이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산에 있는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물론 안 좋아요. 특히 어딜 밟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상한 그 뭔가 가스가 올라와요. 딱 느낌이 그런 유독성인 거 있죠. 그냥 맡아보면 이건 내 몸에 안 좋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 그리고 뭐 비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일단 비닐 천재예요. 알 수 없는 재료가 많지만 사실 좀만 보면 비닐이거나 아무튼 안 썩는 거 있죠. 우리가 만든 거, 인간이 만들어서 자연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 여기 있으면 당연히 나가고 싶다는 기분이 들죠. 더 이상 여기에 왜 시간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건요, 한편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뭐냐면 그냥 똑똑히 마주하고 싶어요. 이것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남한테 떠넘기고 그냥 안 보려고 하고 까만 비닐봉지 속에 넣고 더 이상 쳐다보지 않으면서 난 내 삶 살았지만 사실 여기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건데 머리로는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잊어버리고 빨리 그냥 떠나서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지 않고 정말 있기 싫으면서도 그냥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상한 곳이네요. 통로 준수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거 보니까 우리 공사할 때 옆에 조심하라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거 옛날 가방인지 네, 가방 같은 게 있어요. 옛날 여행 가방이네요. 한때는 어딘가 돌아다녔을 텐데 뭐 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사랑하는 곳은 바로 저런 곳입니다. 저 자연. 저기 있지 않고 제가 여기 있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좀 놀라워요. 그리고 그냥 비극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저기로 가고 싶고 세상 전부가 저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연히 이게 있는데요. 어떻게 눈만 감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면 또 모를까. 아주 잠깐을 위해서 평생 남는 게 생겼잖아요. 평생 남는 쓰레기로서의 평생이 여기에 너무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처리될 걸로 생각되십니까? 자연이 이걸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처리 방식은 안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